맨유가 지금 부상자도 많은 상태에서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있는데 A매치 기간 동안 안토니가 스쿼드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맨유는 안토니의 혐의를 해결하기 전까지 복귀를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성명서를 올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는 산초는 선수단의 규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군에서 벗어나서 개인 훈련을 할 것입니다 라는 성명문을 또 올렸어요. 산초 같은 경우는 이제 A매치 기간 전에 테나흐 감독이 산초가 나오지 못한 건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인터뷰에서 했었는데, 산초가 그 답변을 보고 이제 SNS에 테나흐 감독의 말을 믿지 말라, 이런 뉘앙스의 글을 올렸었죠. 그랬는데 산초가 현재 테나흐 감독에게 뭐 사과를 하지 않았다 등등등 여러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감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산초를 선수단의 규율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1군 명단에서 제외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맨유가 측면 공격수가 2명이나 사라진 거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공격 라인의 선수 숫자도 부족한데 측면 공격수가 2명이나 사라지면서 지금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다행히도 호일룬이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최전방에는 호일룬, 왼쪽에는 레시포드가 있는데 안토니가 빠진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가 없어요. 안토니가 없을 때 그래도 산초가 오른쪽에서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산초마저 이렇게 1군에서 빠져버리면 지금 맨유의 스쿼드를 보면요,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사실 레시포드, 안토니, 산초, 가르나초, 펠리스트리,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산초와 안토니가 가르나초와 펠리스트리보다 당연히 몸값도 높고 조금 더 1군에서 활약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안토니와 산초가 둘 다 못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가르나초와 펠리스트리 이 정도만 지금 남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디알로도 있고 파쿤도도 있고 하지만 그 선수들은 워낙에 어린 선수다 보니까 시즌 초반부터, 사실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는데 테나흐 감독이 스쿼드를 구성하는 것조차 어려운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펠리스트리를 배치하는 거죠. 그런데 펠리스트리가 사실은 1군급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펠리스트리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하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레시포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가르나초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하는 전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르나초가 오른쪽에서도 뛸 수가 있지만 가르나초가 오른쪽에서 나왔을 때 너무나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나마 가르나초가 뛰려면 왼쪽이 나아요. 그런데 가르나초도 마찬가지로 이 가르나초의 특성 중에 하나가 스피드가 매우 빠르고 공간 침투를 잘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선발로 나왔을 때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죠. 이 선수는 정말 상대팀이 약간 지쳐있을 때 그때 교체로 나오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중요한 득점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나초를 선발로 쓰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르나초가 시즌 초반에는 선발로 나오다가 너무나 못해서 다시 벤치로 돌아갔죠. 그렇다면 사실은 잇몸으로 버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마운트를 가르나초 대신 출전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물론 마운트가 측면에서 뛰면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선수가 나올 선수가 없으니까 마운트를 측면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마운트를 배치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마운트가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왼쪽에 있는 게 구조상 더 적합합니다. 왜냐면 마운트가 측면을 직선적으로 움직여주는 선수가 아니고, 사실 마운트가 측면에 배치돼도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가 오른쪽에 배치됐을 때는 뒤에 완비사카가 있다 보니까, 완비사카도 오버래핑이 활발한 선수가 아닌데 마운트도 중앙으로 들어가 버리면 완비사카도 안 올라오고 마운트도 중앙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오른쪽 공간을 맨유가 활용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운트가 왼쪽에 배치되면서 아직까지 맨유의 왼쪽 풀백에 루크쇼가 부상 중이지만 이제 레길론을 임대 영입해왔죠. 그리고 레길론은 직선적으로 올라와 줄 수 있는 선수니까 레길론이 올라오고 마운트가 안쪽으로 들어가주는 전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건 레시포드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뛴다는 건데, 레시포드가 오른쪽에서 뛰면 물론 이제 레시포드니까 가장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잘 뛸 수 있는 선수지만 레시포드가 여기서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동작이 약간은 불편하죠. 아무래도 레시포드는 오른발을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시포드가 왼쪽에 있을 때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너무나 잘하지만 오른쪽에 있을 때는 공간으로 침투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약간은 어색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접고 들어왔을 때 왼발을 써야 되기 때문에 레시포드의 득점력이 왼쪽에 있을 때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테나하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마운트를 측면에 두는 게 아니라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오른쪽 측면으로 보내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략이 지난 시즌에도 안토니가 부진하거나 나올 수 없을 때 사용했던 테나하 감독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오른쪽에 두는 이유는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에 배치됐을 때 마운트나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활약도가 좋고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킥을 통한 방향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에 배치되면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를 넓게 바라보면서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아예 오른쪽 측면에 배치시키면서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전해주는 역할, 이 역할로 기용하는 것이 지금 산초도 없고 안토니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격 패턴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오른쪽에 배치했을 때는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대부분 전개합니다. 이때 중앙 미드필더인 마운트라던가 에릭센이라던가 이런 선수들도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 있는 호일룬까지 약간 오른쪽 측면으로 움직여주겠죠. 그러면 상대 수비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순간적으로 쏠리게 되니까 그 순간 레시포드가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반대편에 있는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전달해주는 이러한 패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에릭센도 레시포드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니까 아이솔레이션 전략을 사용하면서 상대 수비를 한쪽 측면으로 몰아놓고 레시포드의 침투를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테나하 감독이 현재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없는 이 문제점을 해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맨유가 비교적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약간은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면서 수비 라인을 내리는 경기 전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레시포드가 뛰어나가려면 일단 상대 수비를 전방으로 끌어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 맨유가 볼을 끊어낸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는 순간 마운트나 에릭센 이런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모여들면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호일룬이 전방으로 약간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호일룬의 장점 중에 하나도 호일룬이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간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호일룬도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를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만들고, 당연히 호일룬이 뛰어가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호일룬을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호일룬의 침투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가 들어가기만 하면 상대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때 호일룬과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에릭센과 마운트 이러한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면서 상대 수비가 쏠릴 때 레시포드가 앞쪽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방향 전환 패스를 해주면 레시포드가 이 공간에서 득점을 만드는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레시포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맨유에게 가장 베스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 측면으로 나왔을 때의 경기 장면을 보시면요, 약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맨유가 역습을 할 때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자연스럽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반대편에는 뛰어나가는 레시포드가 있고요. 레시포드에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찔러주는 순간 상대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일룬의 복귀가 정말 맨유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건데,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맨유가 호일룬이 투입되자마자 어떠한 공격 방식을 만들었냐면 호일룬이 최전방에 있다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맨유가 뛰어들어가는 호일룬에게 먼저 패스를 해줘요. 그러면 호일룬이 열심히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와 스피드 경쟁을 하고요. 여기서 호일룬이
스피드 경쟁에서 이기는 순간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호일룬에게 쏠리겠죠. 그러면 반대편에서 래시포드가 뛰어들어가고 여기서 호일룬이 래시포드에게 패스를 한 번만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래시포드가 득점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도 가능합니다. 호일룬이 전방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주면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주고요. 여기서 볼을 받아줄 때 호일룬이 여기서 버티거나 자신이 직접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후방에서 올라오는 선수들, 특히나 에릭센이나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볼을 떨어뜨려주는 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당연히 에릭센, 브루노 페르난데스, 호일룬 등등등 맨유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몰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수비도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되고 이때 반대편에 역시나 래시포드가 뛰어들어가고요. 뛰어들어간 래시포드에게 방향전환 패스 딱 이 한 번이 들어가면 래시포드가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매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유가 지금 사실은 안토니, 산초가 모두 다 1군 명단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난 시즌에도 봤던 것처럼 테나흐 감독이 이 스쿼드에 어떠한 마법을 부려서 이 부족한 모습들을 채워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까지 테나흐 감독의 성향을 살펴보면 래시포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짤 때가 많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시키는 것이 맨유가 그나마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맨유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이 위기를 맨유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의 성적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